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재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지금 저희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요. 회사에서 일 좀 한다 싶은 분들 어떤 분들일까요? 뭐 일을 배우기 시작한 신입사원 아니면 결정자인 임원일까요? 보통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주축이 되는 직급은 3년 차 이상과 10년 차 미만, 즉 과장 대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회사의 허리 역할을 하는 과장과 대리님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입사 초반에는 분위기 파악하고 업무 파악하느라 정신없이 훌쩍 지나가고 입사 한 3년을 지나야 스스로 이제 일 좀 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회사에서도 업무 평가를 할 때 이제 좀 제대로 일 좀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실무진이 연차가 보통 이 대리 그리고 과장 이 정도 연차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정말 우수한 신입사원들도 처음에 뭐 입사하자마자 일 잘하는 신입사원도 있겠지만 뭐 이런 신입사원들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직에서 뭐 대리나 과장 이런 연차가 실무를 가장 많이 하는 연차로 꼽힙니다. 동시에 사원에겐 실무를 가르치는 사수, 부장급에겐 일을 맡길 수 있는 부하 직원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기업들은 경력 채용을 통해 대리나 과장급을 뽑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채용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대리와 과장급이 실무진이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여기에 미치지 못해서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직급의 지금 사람 자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신의 직장으로 평가받던 기업들에도 대리와 과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아실까요?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KDB 산업은행에서 21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는데 그중 20명이 대리나 과장 등 실무급 직원들로 알려졌습니다. 이직을 해서 이렇게 없는 건가요? 네, 이들의 이직처는 뭐 증권사나 은행 등 민간 금융 기업이었는데요. 네. 한국은행도 속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와 과장급인 2030 세대가 직장을 떠나는 비율이 높았는데 매년 30여 명이 한국은행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중 20, 30대가 40%를 넘는다고 하고요. 아니, 금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봉도 높고 또 직업의 안정성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꿈의 직장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직률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다른 곳에서 러브콜을 하는 수가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는 이런 공공기관, 뭐 신의 직장,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사실 되게 인기가 높은 직장이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한 직장인 커리어 플랫폼에서요, 경력직 스카우트 제한 정보 누적치 200만 건을 분석을 해서 경력직 스카우트 추세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보면 가장 많은 이직 제한을 받는 연차는 5년부터 8년 차가 1위였고요. 평균 스카우트 제한 건수는 약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보통 대리급으로 분류되는 연차가 역시 인기가 가장 많네요. 그러면 과장급은 그 다음으로 러브콜이 많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급에 해당하는 9년에서 12년 차가 뒤를 이었고요. 다음으로는 13년에서 16년 차, 마지막으로는 사실상 뭐 신입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 1년에서 4년 차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직을 주선하는 헤드헌팅 업체에도 대리나 과장급의 이직을 의뢰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보통 그 경력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공고가 사내 채용 홈페이지나 취업 사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게 달라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이게 비용이 좀 들더라도요. 기업에서 이런 대리나 과장급 채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헤드헌팅 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의 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헤드헌팅사를 이용하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찾아서 이른 시간 안에 채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무진 채용을 의뢰하는 기업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기업에서도 대리와 과장 직급 채용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귀한 몸이 된 대리와 과장 직급 역시나 실무 투입이 곧장 가능하기 때문에 귀해진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별도의 적응 기간이나 교육 기간 없이 바로 실무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연차입니다. 이게 연차가 너무 낮아도 또 너무 높아도 적응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그쵸. 마련이거든요. 기업으로서는 신입을 채용하는 것보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기업들의 채용 추세가 신입 공채가 아닌 경력직 위주로 달라진 것도 이런 필요성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5대 그룹 중에서도 신입사원 공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삼성뿐이더라고요. 그만큼 신입사원들은 경력을 쌓기가 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워낙 신입사원 뽑는 대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그 요즘 취업하려는 분들은 이런 좁은 신입 공채를 뚫는 게 아니라 중견이나 중소기업에서 먼저 좀 연차를 쌓고 이직을 하는 맞아요. 이렇게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리급은 기존 직장에서의 경력을 버리는 중고 신입이 되더라도 원하는 회사에 가겠다는 열망이 강한데요. 이 때문에 정작 중소기업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입사원 공채가 줄어들다 보니까 또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군요. 네, 신입 공채가 사라지며 나타난 또 부작용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대리나 과장급이 회사의 막내가 되면서 이들에게 과도한 업무가 몰린다는 점입니다. 30대 초중반이 사무실의 막내가 되면서 인사적체 현상, 이른바 직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데요. 실무의 막내 업무까지 이게 몰리다 보니까 몸값 오른 대리와 과장급은 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이렇게 귀한 몸이 되신 대리, 과장들, MZ세대의 특징이 단순히 연봉만 챙기는 게 아니라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내세우는 조건도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연봉 인상폭을 아예 높게 책정을 하거나 아니면 복지를 크게 늘려달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구인난을 겪고 있는 IT 기업들은 기존에 재직하는 인재들도 지키랴 또 영업하랴 분주합니다. CJ의 한 계열사의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직원의 연봉을 인상을 했는데 당시 과장급과 대리급의 연봉을 가장 크게 올렸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순서에 따라 연봉을 결정한 거죠. LG CNS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 직원 스스로 근무팀을 결정할 수 있는 마이 커리어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보통은 회사가 그 부서를 정해서 업무를 배정시키는데 오히려 직원이 팀을 고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팀에 지원한 직원이 인터뷰를 통과를 하게 되면 두 달 안에 이렇게 조직을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연중 상시로 운영이 되고 지원 과정은 철저히 비밀이어서 기존 팀에서 불이익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또 2030을 위한 맞춤형 복지도 늘렸는데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임원이 아닌 직원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2030 세대 사이에서 골프가 되게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제도도 참 중요하지만요. 더 장기적으로는 실무를 맡는 대리, 과장급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스카우트 하려는 직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을 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네. MZ세대가 주축인 이들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늘어난 기업 평판 사이트를 통해서 기업의 내부 문화와 처우에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과거 구직자들보다 정보에 우위를 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회사 자체도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원하는 인재 스카우트가 가능할 겁니다. 네, 기업에서 실무를 책임지고 맡아줄 대리님과 과장님 모시기 쟁탈전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될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회사는 스트레스 덜 주는 회사가 아닐까요?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